살인 등을 저지른 강력범에 대한 처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는 논란, 우리 사회에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가 2달 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입법 예고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올해 안으로 사형제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을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은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예. 이 때문에 보복범죄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에 있는 무기징역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일반 무기형, 그리고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각각 나누자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 의견 수렴 단계인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달에 끝났는데 앞으로 국회 법제처 심사를 남겨둬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흉악범 엄벌이란 취지에서 보면 아무래도 법감정상 찬성 의견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만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좀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대법원도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제도 자체의 위헌 가능성도 있지만 핵심 논리는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아니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돼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남용되지 않으면 그 선고 가능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예. 결국 이 문제도 사형제 폐지와 연계해서 논의하자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97년 이후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죠. 예. 이것 때문에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여전히 형사법상에는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사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법무부는 추석 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등 사형수 일부를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사형제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언제쯤 나올까요? 다음 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합니다. 예. 그 전에 결론 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헌법재판관 2명이 바뀌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은 연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사형제가 헌재 심판에 오른 거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1996년에는 7대2, 2010년에는 5대4. 조금씩이지만 위헌 의견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형제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공존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대표적이죠. 사형제 유지 국가인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27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대부분 사형이 폐지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됐다가 폐지되는 추세고 현재 4개 국가만 도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폐지한 독일의 경우엔 기간 제한 없는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해서 재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